감독님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로네스도라던가 말로는 힘들어, 그리고 이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꿈보다 해몽을 해몽 같은 작품들은 이제 연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으로 다시 한번 서울독립영화제를 찾아주셨는데요. 관객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연출한 이건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방금 영화를 보셔서 영화를 좀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 그리고 감독님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꼭 손을 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이기도 하고, 호랑이에 대한 이제 영화 자체도 호랑이가 탈출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유정도 그렇고 뭐 호랑이를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영화 전체에 이제 이 호랑이의 탈출과 관련돼서 이 등장인물들과 계속해서 좀 어떤 연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볼 때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이니까 유정이 혹시 호랑이일까? 탈출한 호랑이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보다 보니 여자친구에게도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경유에게도 좀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호랑이가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호랑이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 제목을 정하게 된 과정부터 뭐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집에서 어머니하고 뭐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여름에 이제 집에 손님이 오는 게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옛날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들 한다라는 말씀을 뭐 다른 얘기를 나누다가 그 문구를 딱 들었을 때 여기 이게 뭔가 영화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목으로 쓸 수 있겠다 하고 먼저 정했어요. 제목을 정하면서 그게 여름이었으니까 제가 여름에 이 짤막한 문구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 겨울에는 영화를 찍을 수 있겠구나, 그냥 무작정 저 혼자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겨울 손님으로 제가 변형을 했고요. 겨울에 찍을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짧은 문구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날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떨까, 이렇게 이어졌고, 그날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에게 되게 말도 안 되게 버림을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이제 호랑이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계속 하나씩 만들어 갔었는데, 쓰다 보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는 어떤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건 어떤 일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건 항상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많이들 피하고 도망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두려움이 약간 이 호랑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등장인물에 비유한다기보다는 그냥 경유가 갖고 있는, 혹은 유정이 갖고 있는, 혹은 현지가 갖고 있는 평소에 어떤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항상 우리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두려움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네, 또 이제 두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좀 굉장히 영화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도 있는 것 같고 또 건조하게 좀 그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했던 거는 화면의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보면 이제 뭐 요즘에 한국 영화들 보면 클로즈업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컷의 변화, 사이즈의 변화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물들을 이제 미디엄 쇼트를 중심으로 해서 잡는다라던가 그리고 이제 하나의 씬 안에 이제 하나의 컷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컷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되는 방식으로 좀 하셨는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이 겨울 느낌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화면 사이즈라던가 아니면 이제 컷을 좀 최소화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쓰고 제가 촬영 감독님을 이제 만났는데 제가 되게 평소에 존경하는 촬영 감독님하고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김영구 감독님이라고 많은 영화들을 훌륭한 영화들을 찍으신 분인데 감독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정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느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경유의 뒷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점점 인물에게 서서히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고 천천히 가까이 가서 마지막에 비로소 경유의 어떤 클로즈업으로 영화가 끝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했었고요. 전작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빙을 계속 가져갔었다면 어떤 인물을 계속 카메라가 따라가거나 뭐 그런 식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카메라는 땅에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세 분이 손을 순서대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왼쪽 편부터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다 생각과자는 드립니다. 네. 네, 감독님 저는 구국제 때 뵙고 또 두 번째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두 번 보니까 좀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이진욱 배우님 팬인데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그 배우 중심으로 좀 봤다면 오늘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유정의 감정도 더 좀 세심하게 봤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그 한우 앞에서 울었던 장면이 좀 가슴이 아팠고요. 그 마지막에 그 트렁크 여는 장면에서 그 노인과 바다 그 책이 나왔던 장면이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을 개인적으로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또 다르게 그 마지막에 경유가 그 호랑이랑 마주보는 장면이 되게 명장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계속 응시하고 있고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떨리네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명장면은 어떤 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오늘 배우분들이 지금 드라마 촬영을 들어가셔가지고 스케줄이 안 되셔서 못 오셔서 조금 아쉽고 관객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저쪽에 현지 역할 해주신 류현경 배우님하고 옆에 서점에서 서점 직원 역할 해주신 이상희 배우님하고 그 앞에 편집자 그 사무실에서 유정과 대화를 해주신 서영화 배우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렇고요. 명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뭐 하나를 찝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는 마지막 말씀하신 그 장면도 좋고, 유정이 트렁크를 열고 옷을 이렇게 개주는 장면도 좋고요. 그리고 편집자랑 유정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도 좋고, 경유랑 유정이 처음 키스하는 장면도 좋고요. 그 전에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갈 때도 좋고, 그냥 너무 많아서 저 혼자 그냥 좋아하는. 네. 네, 아까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면서 유독 저는 눈에 좀 들어왔던 게 그 주인공 경유가 그 가장 처음 현지랑 이제 일어나서 밥 먹을 때는 이제 풍성한 음식을 차려서 먹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되게 컵라면 먹거나 떡볶이 먹거나 되게 부실하게 밥 먹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 집에서도 김치도 이렇게 포기가 아니라 조그만 막김치 같은 거 먹고 그리고 깡통 부시장치 스크롤 먹고 해서 그런데 한우는 저도 못 먹잖아요. 한우도 안 나오죠 장면에서 먹으려고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유독 이렇게 그런 음식에 좀 대비를 주신 게 또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첫 씬에 현지가 차려준 밥상은 사실은 마지막 밥상이기 때문에 현지 입장에서는 그날이 경유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내가 끝까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능성, 이 남자에 대한 어떤 끈 같은 거를 잡고 싶었을 것 같고, 현지 역시.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밥상을 조금 정성스럽게 차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장면들은 뭐 그렇게 딱히 의도는 갖지 않았지만 뭐 대비가 되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컵라면 계속 먹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긴 했었는데요. 그 세 번째 질문을 받기 전에요. 잠시만요. 그 현지역을 맡으신 또 유한경 배우님이 와 계시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이거랑 연관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 감독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는 경유한테는 날벼락 같은 이별을 선물을 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잘 차려주는 장면도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좀 마지막 기회 같은 것들로 좀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지를 연기한 입장에서 이제 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지는 어떻게 이제 그 떠난 이유를 생각을 하고 떠났을까 좀 그게 궁금합니다. 되게 나쁜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몇 번 그 남자 주인공한테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말을 하고 떠나는 것보다 이렇게 떠나는 게 제일 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떠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요. 저는 현지가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경유가 결국 이 친구를 가게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유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유의 어떤 무기력함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경유가 거기서 조금 더 자기의 어떤 두려움들하고 마주했다면 뭐 유정도 과거의 유정도 그렇고 현지도 저렇게 떠나가기에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현지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경유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제 보면은 경유 같은 경우에는 현지가 사실 오랫동안 이 이별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거나 채지 않으려고 좀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영화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영화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겨울손님의 이제 예고편을 보고 이제 이 영화제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그 예고편에서 굳이 그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데 그 장면을 예고편으로 쓰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네. 그 예고편은 제가 촬영할 때 그 씬은 그 배우분들한테도 그랬지만 시나리오에도 그랬고 대사가 없이 서로의 눈빛이나 표정, 뭐 몸짓 같은 걸로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든 씬이라서 제가 조금 애착이 가는 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호흡 자체가 좀 정적이고 느리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어떤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어떤 한 씬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진욱 씨도 그렇고 고현정 선배님도 그렇고 영화에 오랜만에 출연을 하시니까 관객분들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기대하지만 안 들려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예고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앞에서부터 그러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화 너무 일단 재밌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저희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혹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줄여서 해주실 수 있어요? 다른 게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약간 중간 어떤 부분에서만 들어갔는데 그런 어떤 지점에서 그 배경음악을 넣으려고 하신 건지 이렇게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기 저희 음악 감독님도 저쪽에 와주셨는데 인사 한번. 네, 열리고 이어서서 음악.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감독님하고 시나리오 가지고 얘기했었고요. 촬영 이제 편집본 가지고 말씀 나눴었는데 음악 감독님도 보시고 영화 편집본을 보시고 음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처음에 부탁드릴 때 음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했지만 감독님 예상보다 음악이 더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어떤 메인 테마 하나,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인 테마를 하나 만들고 그걸 약간 변주해서 경유의 테마로도 쓰고 약간 반복해서 유정의 테마로도 변형이 되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는 음악이 찍을 때 촬영할 때 여기는 무조건 음악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찍지 않았고요. 편집하면서 이제 여기에 음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지점들의 좋은 음악들을 주셔서 그렇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유정이가 벤치에 앉아서 글을 썼을 때 호랑이 가면을 쓰고 뛰어간 아이들이 보였고 또 처음으로 경유가 호랑이를 마주했을 때 임신한 어떤 그분을 보게 되고 또 아이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에 경유가 마주했을 때 탈을 쓴 사람이 아이였는데 계속 호랑이를 마주하게 될 때 아이들이 호랑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떤 호랑이 아이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처음에 그 세 지점들을 다 처음부터 아이들로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유정이 저도 뭐 시나리오를 쓸 때 그렇지만 어떤
평소에 제가 보는 것들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유정이 뭔가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글을 쓰려고 할 때 그 마침 죄송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이 호랑이 가면을 또 쓰고 지나가는 것이 초반에 호랑이가 동물원을 탈출했다는 뉴스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글을 써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 여자가 뭔가 뉴스에도 나와 있고 어떤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호랑이는 아직 잡히지 않고 우리 주위에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으니 평소에 그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아이들이 이제 장난스럽게 그렇게 뛰어가는 걸 보고 글을 시작하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장면의 아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른이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진짜 호랑이 뭐 CG를 할 수도 있는 선택들이 있었는데 일단 실제 호랑이가 나오게 되면 그 너무 시각적으로 생과 사를 벌써 오고 가는 위험에 빠지는 것 자체는 이 이야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 좋겠다라고 접근했는데 아이가 선택된 이유가 그 자리에 아이가 호랑이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 뭐 어른이 쓰고 있으면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쓰고 있으면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저기 섰나? 라고 생각할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느낌을 가져가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이 같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유정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경유에게 이렇게 다시 연락을 했던 거는 그냥 과거에 그런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연락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그 작품이 또 표절 논란이 있고 이렇게 경유한테 과거에 경유가 썼던 그 작품을 혹시 내가 다시 써봐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봐서는 또 그냥 그 작품에 대한 의도가 그 작품을 자기가 다시 쓰기 위한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시나리오 쓰면서 유정 캐릭터가 저는 그렇게 너무 이기적이거나 좀 뭐 쉽게 말하면 안 좋게 보이는 거는 좀 피하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다들 단순하지 않으니까 뭐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켠에 또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섞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속에 있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유정과 경유가 서로 그러니까 경유는 소설을 너무 쓰고 싶었던 사람인데 유정은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됐고 하지만 서로 같은 상황이라는 게 제일 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입장이 달라져 있긴 하나 여전히 서로의 지옥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에도 보면 좀 묘하게 이렇게 두 사람이 좀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정이 술을 마시면 이제 경유가 술에 취해서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호랑이 소리를 맨 처음에 들었던 건 경유인데 호랑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제 이 쓰는 사람은 실제로 쓰는 사람은 유정이거나 좀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그 관계들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다 됐다라고 해서요. 감독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좀 인사 겸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좀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앞으로 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좀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개봉은 지금 좋은 배급사 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2월 말에서 3월 초, 중, 요 시기에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이제 차차 준비를 하나씩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겨울 중에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실 때 관객상 투표도 부탁드리고요. 감독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